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자, 선행을 언제부터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마감률 93.9에 채택률 93.9 거의 퍼펙트하게 굉장히 꼼꼼한 부모님이십니다. 하나하나 꼼꼼한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자,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빠른 애들은 초4부터 시킵니다. 여기 대전 둔산동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초5부터 시키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시키고요. 자, 물론 초4까지 초등수학을 다 끝내고 초5까지 초등수학을 다 끝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행시키는 애들이 거의 평균이 뭐 98점 이상이 나옵니다. 거의 이제 올백 나오는 애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초6에 시키면 좀 늦었다고 그러고요. 중1에 시키면 어머니처럼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이 둔산동의 엄마들도. 자, 이렇게 시켜요. 자, 중3이나 고1 사이에 시킨다. 라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이제 예습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선수학습입니다. 선수학습. 자, 선행학습이란 것은 용어를 나누면요. 선행학습은 2년 정도 이상을 땡겼다라고 했을 때 선행학습이고요. 선수학습이란 것은 1년이나 6개월 정도를 당겼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에 뭐 공부하고 그런 거는 예습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6개월. 자, 그런데 보시면 중2나 중3 사이에 시작을 하려고 하면 중2나 중3 거를 전부 다 끝냈어야죠. 근데 물리적으로 중2나 중3에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위권 아이들. 이렇게 빨리 끝내는 애들은 상위권 아이들.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거를 다 끝나고 중학교 거를 끝내는데 전부 다 도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거를 다 끝내면 다시 여기서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고등학교 거를 다 끝내는데. 그러면 고등 것이 거의 마무리되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면 거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냥 발표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토론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실력 수학으로 바로 늘어가서 수업을 실력 수학에 두문두문 하거나.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다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학 수학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수론을 배우거나 이렇게 대학과정 수학을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고등과정을 다 하고 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고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먼저 다 끝내고 가는 것이겠죠. 자, 그럼 고등수학을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이미 하고 있다. 이걸 알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입시 정보가 부족한 부모님이시고, 입시 정보가 있는 카페라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입시 정보를 아는 어떤 멘토나 상담자가 전화를 통화를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카페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입시 사이트나 밴드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불안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행을 시켜야 할까요? 자, 그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의 조건이 있으면 선행을 시키려면 아이가 첫째, 선행을 엄마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학년 것을 95점 이상을 맞느냐가 문제입니다. 95점 이상을 못 맞으면 다음 학년은 선행을 해도 나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거를 95점 이상을 맞느냐, 아니면 90점, 좀 급하게 잡아도 90점 이상을 맞느냐의 문제예요. 현재 것을. 두 번째는 아이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설명을 해줬으며, 선행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선행을 하려는 마음을 먹느냐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 아이가 선행을 하고 있었을 때 이거 선행을 끌어나가고 할 실제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선행을 시켰는데 모두 이해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능력이 있느냐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게 95점 맞는다고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할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은 아이 상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아이 상태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이 상태. 자, 선행을 이제 아이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 상태보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부모 입장에서는
이 선행을 왜 시키느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왜 시키느냐. 그러면 입시 정책에서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수 있는 학습을 틀을 잡고 하고 있느냐,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낼 생각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내서 경쟁을 위해서, 입학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 안에서 경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쟁을 못하면 아이들이 자퇴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내신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경쟁을 시키겠느냐. 그렇다면 특목고 자사고로 가기 전 단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외비를 다 들여서 모아서 중학교 때 다 쏟아붓는 겁니다. 사교육비를. 왜? 고등학교 거를 다 하고 가니까. 그런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고등학교 때 과외를 조금 더 하게 되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서 경쟁을 시킬 것이냐의 부모의 결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느냐가 두 번째입니다. 학생을. 자, 그러니까 이 수학 선행을 하기 전에, 그죠? 수학 선행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미리 영어도 공부시키고 자기주도 연습도 시키고 글도 읽게 하고 책도 읽게 해서 바탕을 쌉니다. 이제 학습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행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심리 상태, 정신 상태인데요. 가장 차이가 나는 건 뭐냐? 가장 차이가 많느냐? 선행을 할 때 뭘 것 같아요? 뭔가요? 멘탈입니다. 멘탈. 뭐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이걸 왜 해야 돼? 그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멘탈이, 중학교 공부하는 애들은 중학교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고등학교 공부하는 고등학교 사고, 고등학교들이 이 정도 경쟁한다, 나는 이걸 넘어가겠다 라는 사고가 있거든요. 멘탈. 이 멘탈을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모르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나중엔 뻗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중학교 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멘탈, 그러니까 책을 읽든지 성숙한 느낌을 갖지 않으면 이거 선행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따가 시킬까요? 그러니까 아이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시키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도에 따라서 한번 나갔잖아요. 선생님들이 수학을. 그래서 중학교 거도 나가고 수투 나가고 미적을 나갔다고 애가 아는 줄 아는데 이건 선생님 하는 거 구경한 거예요. 이게 1회순인데, 자, 선행은 뭐냐면 이 1회순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몇 회순이야? 10회순. 10회순 이상을 했을 때 선행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0회순을 해야 모의고사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자, 그 시간상으로 이거를 10회순 하면 처음에 한 3회순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10회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선행하는 애들이 10회순까지 하면 심화까지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심화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애들이 한두 번 나가면 한 3회순 나가면 저 선행했어요. 이렇게 선행한 아이들은 나중에 60점, 70점까지 빨리 맞을 수 있을 뿐이지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선행은 뭐라고요?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완벽하게 다 끝낸다는 거예요. 10회수 이상 돌아서 그 수학 과정을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당연히 외국으로 유학 가든지 학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공부로 경쟁하게든지 하는 공부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더라도 선행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과외를 맡기면 진도만 나가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 누군가가.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선행? 교육방송 보면서 중학교 거 선행, 자기가 미리 풀고 고등학교 거 풀고, 그러면 당연히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이렇게 10회순 이상에서 퍼펙트하게 뭔가를 띄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걸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런 이렇게 특수한,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에 내가 들어가겠다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할 수 있느냐? 선행한 학생들이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에 의존해서 5회, 6회 실패를 나가요. 그래서 여러 번 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터득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것들을 공부하는 요령들을 완벽하게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냐? 최소한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을 시킨다, 중1 올라갔나? 이제 선행보다는 선수학습 정도가 맞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선행학습을 한다고 치면 중학교 거를 하면서 고등학교 거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거의 고등 수준의 프레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12시에 자면서 그 사이에 공부만 하겠다라는 이 프레스를 유지하고 버텨낼 수 있지 않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인에서 답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중2 학생인데 새벽 3시에 자고 6시에 학교 가고, 중3 학생인데 중3 학생이 그렇고 중2 학생은 자기가 부모들이 볼 때 얘는 미쳐서 공부한대요. 미쳐서 공부하는데 얘가 자퇴를 해가지고 의대 가겠다고. 왜? 시간이 아깝다고. 고1인데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왜 일찍 시작하지? 이런 상황으로 치열한 경쟁. 그렇다면 부모가 경쟁을 시킬 확실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애 전인교육 시키겠다. 불가능합니다. 인간교육 시키겠다. 인성도 훌륭하면서 선행도 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체계 안에서 합류하고 애가 경쟁을 즐기고 애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선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야죠. 이런 경우엔 뭐라고요? 중학교 거를 최대한 빨리 과외를 통해서 중학교 거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거를 과외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심화 과정까지 어느 정도 빨리 틀어야죠. 그러면 중1이니까 중학교 1학년 이내에 중1, 2, 3을 다 끝내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중2 때부터는 어머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행 나가는 점. 이때 나가도 충분해요. 이때 나가도 충분하진 않고 어쨌든 할 수 있지만 중2 때부터 선행을 하면 몇 회순 정도 되냐면 5회순.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요. 근데 초5부터 선행을 하면 10회순에서 15회순.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풀고 연습하고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문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있는 거를 이거 다 풀었다고 하는 애들 보면 고1 때 우리나라에 있는 수학 문제 다 풀었다고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행하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평균 수학학원 6시간, 하루에 평균 수학을 6시간 하더라고요. 계속 3년간. 자, 그러면 중학교 다니면서 평균 6시간 수학을 한다는 것은요, 나머지는요, 순식간에 해결하고 간단하게 해결하고 수학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돼야 과고 가고 카이스트 가고 포항공대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중학교 수학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안 써있네? 중학교는 했는지? 다 했으면 시작해도 되지. 근데 시험을 봤을 때 중1, 중2, 중3이 적어도 90점대는 나와야 돼요. 중3이 80점대 선행 시작해도 되는데 아무리 최소한 잡아도 80점대 이상. 그러면 80점이면 맞게 되면 이 20점 때문에 심화를 하면서 선행을 해야 돼요. 심화를 하면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80점이 시골 점수가 아니라 도시 점수. 아주 빡빡한 고등학교의 80점. 그러니까 문정중 수학 70점이면 대전 외곽 가면 90점이 나오고, 그리고 시골 가면 무조건 100점 나와요. 3년 내내. 이 정도니까 대전 문정중 수학 기준으로 80점 이상 하면 선행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아이가 들어가는데 진짜 불안한 건 뭐라고요?
주변에 이미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보 부족. 진짜 문제가 있는 엄마가. 두 번째, 당장 시켜야 될까요? 이게 귀가 얇아요. 팔랑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장 어떻게 애 상태에 맞춰서 선행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야. 팔랑귀라. 그래서 정말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 멘토를 안 구하시면, 한 명을 믿고 진짜 이렇게 안 구하시면 왔다 갔다 해갖고 애가 힘들 것 같아. 지금 시킨다면 학원이 나을까요? 과외 자기도 학습 불가능하거든요. 어린이들. 처음에 과외나 학원을 통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건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상황이 선행이 가능한가? 그죠? 선행이 가능한가? 이거를 확실히 봐야 되는 거고, 또 왜 선행시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경쟁시키려고 하는 걸 철저히 부모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맨날 팔랑팔랑거리고. 그리고 아이 시켜도 될까요? 아이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시킨다는 것은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이의 교육 설계가 끝났다는 건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아이가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선행을 해야겠다 하는데 6개월 걸린다니까요. 너 몇 개월 걸렸어? 야, 6개월. 그치? 네. 수학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잡는데. 그렇죠. 아니야? 네. 그래서 10회수를 돌려야 되겠구나. 한 군데서 쳇바퀴 돌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뭘 키워야 된다고? 이게 능력을 키워야 경쟁을 한다고. 능력. 그렇죠. 공부하는 척해서는 아무 소용 없다고. 아니야? 그렇죠. 한 문제 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1시간에 100문제, 하루에 200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서울대를 간다고. 얘네들 몇 학년부터 했어? 초 5부터. 그러면 얘네들이 고3 되면 몇 년이야? 한 7년. 7년. 얘네들이 7년 동안 몇 시에? 거의 12시까지. 매일 공부한 거 너 2년에 하면 넌 초천재네. 초천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겸손하게, 꾸준하게. 왜? 그 대신 학교에서 수행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만 해? 수학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 네. 집중해서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 어머니는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이게 상담할 수 있는 멘토를, 이렇게 상담을 좀 다니셔서 멘토를 찾아서 이해를 잘 시켜주는 멘토를 좀 찾으셔가지고 하시고, 아이를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서 멘토를 데려가서 체크를 한 다음에 교육 설계부터 하셔야 되는데, 자사 공부를 할지 특목고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게 돼야 선행을 시키든 말든지 하지. 교육과정 설계도 안 되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도 설계도 안 된 상태고 아이한테 그걸 정보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시켜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선행시킨다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예습되고 나중에 못 끌고 간다는 거죠. 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